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 상담에서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실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걱정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경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 또는 예상하지 못한 실직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어려웠다고 말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이나 일부 변제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는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유리한 법률 팁도 안내드렸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한 자료를 검토하고 설명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조사 전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을 보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무리한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은 최소 2곳 이상 받아보고 충분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선임 계약을 하기보다 잠시 생각해 보신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임료와 착수금은 적지 않은 비용이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덜컥 계약하고 착수금을 지불하면 전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인지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